이번에는 페이지 설정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서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탭, 그 다음에 시트 탭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탭에서는 이제 용지 방향을 설정할 때 가로냐 세로냐 설정 가능하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페이지 탭이에요. 그 다음에 배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확대 축소 배율 10%에서 400%까지 가능해요.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의 너비하고 용지의 높이를 각각 1로 주게 되면요, 얘는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에 인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 실생활에서 실무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 맞춤, 그 다음에 너비하고 높이를 각각 1로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설정 가능하고 시작 페이지 번호 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백 탭에서는 말 그대로 여백이에요. 그래서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당연히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여백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것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백 탭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글, 바닥글 탭인데, 여기 오게 되면 머리글 편집이 있고 바닥글 편집이 있어요. 머리글은 이제 위쪽에 대한 개념이고 바닥글은 아래쪽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좀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 그 다음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그 다음에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머리글 편집을 누르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뭘 잘 내냐면 일단 왼쪽 구역, 위치, 가운데, 오른쪽 구역을 결정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서식이에요. 그리고 샵 표시, 얘는 페이지 번호 삽입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 그림을 쫙 보여주고 무슨 기능일까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번호 삽입을 하는데 얘를 클릭하면 앰퍼샌드 대괄호 페이지 번호 대괄호 닫고 이렇게 나타나요.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얘는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가운데로 와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날짜 7이라고 써있는 거, 날짜, 앰퍼샌드 날짜.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에요. 앰퍼샌드 시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앰퍼샌드 경로, 앰퍼샌드 파일, 경로, 파일의 경로를 삽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앰퍼샌드 파일, 그리고 얘는 시트의 이름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앰퍼샌드 시트가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앰퍼샌드 탭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림 삽입, 그 다음에 그림 서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닥글 편집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시트 탭인데요. 시트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영역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거 반복할 행. 반복할 행이라는 건 뭐냐면 인쇄를 했을 때 반복되는 행. 그래서 $1 $1, 그러니까 1행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쇄했을 때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 그 다음에 반복할 행 여기서 준다라는 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옵션인데 눈금선을 선택하게 되면은 눈금선이 인쇄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여기 인쇄라고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흑백으로 체크하면 흑백으로 인쇄가 되고,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뭐냐면요, 테두리라든가 그래픽 요소가 인쇄가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게 되면 그래픽, 그 다음에 테두리 이런 게 인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말로 간단하게 인쇄되는 거예요.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게 되면 행렬 머리글이 인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 이 부분은 우리가 메모 배울 때 한번 봤었죠. 시트 끝에 인쇄할 거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거냐, 아니면 없음할 거냐, 메모.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된 대로, 또는 공백, 나는 대시, 아니면 샵 NA로 할 거냐, 셀 오류 표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순서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 우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서에 있는 행을 다 찍고 나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나머지 행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자랑 비슷하죠. 행 우선, 얘는 H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 우선 H. 그 다음에 열 우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이니까 열 다 찍고 나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열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열 우선은 Z 모양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페이지 구분선. 인쇄할 때 페이지 단위로 인쇄하기 위해서 페이지 구분선을 삽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이지를 구분하겠다라는 거고, 원하는 위치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갖다가 삽입, 실행시키면 돼요. 그리고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왼쪽, 위쪽, 왼쪽에 동시에 삽입이 됩니다. 위쪽, 왼쪽. 페이지 구분선 삽입 위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 용지의 크기와 여백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자동 페이지 구분선은 자동이에요.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눠진 거는 파란색의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점선으로 표시. 자동은 점선, 자점 또는 이제 파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파 이렇게도 외우시면 돼요. 자점, 자파. 자동인 경우는 점선, 파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한 페이지 구분선은 실선이에요. 실선으로 표시된다. 당연히 이제 파란색의 굵은 실선인데 실선, 사용자가 정의한 거, 사용자, 사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사용자가 나눈 거는 실선, 사실, 그다음에 자동으로 된 거는 점선, 자점 또는 파선, 자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점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파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이지 구분선 삭제 같은 경우는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갖다가 실행하면 돼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의 1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눌러요. 페이지 나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눴잖아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실선. 그 다음에 이 파선은요. 점선은 자동으로 나눠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다시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나누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누르게 되면 페이지 나누기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말 그대로 페이지 나눈 걸 미리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기본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된다. 자동은 파선. 그리고 조심하실 건 뭐냐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데이터 입력 및 편집 작업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데이터 입력, 편집 작업이 가능해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합니다. 그리고 엑셀 옵션의 고급 탭에 가게 되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서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기본 보기에서도 페이지 나누기가 된다라는 거.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